자, 여러분, 이제 우리 첫 문장 잡기 훈련에 넘어서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문 논리를 잡는 훈련을 같이 좀 해보는 걸로 할게요. 과연 이 지문의 논리는 어떻게 잡는 것인가? 아주 쉽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첫 번째 문장의 논리가 이렇게 등장을 하면 자,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바뀌는 포인트만 잡아내면 되거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그런데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벗과 같은 신고가 나왔을 때예요. 그래서 조금 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한 지문만 하더라도 자, 지문의 중간에 벗이 이렇게 등장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자, 첫 번째 강조 논리라는 게 있어요. 자, 강조 논리라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거죠. 그 강조 논리라는 게 사실은 그냥 강조한다 해서 이거를 기본이 A를 해야만 B 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면 좋은 대학교에 갈 수 있다. 그런데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좋은 대학교에 갈 수가 없다. 이게 이제 강조 논리예요. 근데 A가 아니면 B가 아니게 된다라는 말을 어떻게 해도 표현할 수 있냐면 문제점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논리가 계속 그대로 가는 건 맞지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But A를 하지 못한다. 그래서 B도 안 되는 문제가 있다.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열심히 공부를 하면 좋은 대학교에 간다. 그런데 열공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든 일이다. 그래서 좋은 대학 가기도 어렵다.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논리가 바뀐 건 아닌데 이게 이제 이상적인 논리인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라는 얘기가 문제점처럼 나오는 거죠. 이렇게 표현도 가능한 게 강조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벗이 등장했을 때 첫 번째는 이 강조 논리가 가능하다라는 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자, 이렇게 나왔을 때 반박이 되는 거죠. 자, 반박의 논리가 됐을 때는 인과관계 반박이 있고요. 문제점 반박이 있습니다. 인과관계 반박은 말 그대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부정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렇게 벗이 등장을 하면 야, A가 아니어도 B는 되던데 C로도 B가 되던데 이렇게 또 A 때문에 B가 된다. 야, A여도 B가 안 될 때도 있던데 A에다가 C까지 해야 B가 되던데 이렇게 되는 방법이 있죠. 이렇게 전개가 될 때 특징은요. 시작부터가 야, 이거 안 하면 얘 못해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열공하면 좋은 대학교를 간다. 그런데 열심히 공부를 안 해도 좋은 대학교 갈 수 있다. 재능이 좋아도 좋은 대학교 갈 수 있다. 열공을 해야만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다. 그런 데가 되면 야, 열공해야 가는 건 맞는데 열공한다고 무조건 가는 건 아니야. 딱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열공해야만 가는 건 맞는데 열공 안 하면 절대 못 가는 건 열공한다고 무조건 가는 건 아니야. 열공을 해도 못 갈 수도 있어. 재능까지 좋아야 갈 수 있는 거야. 열공에다가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논리 체계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인과관계 반박이고 문제점 반박이란 A 때문에 B가 되는데 그런데 A를 해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B가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건 맞지만 C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열공하면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다.
그런데 열공 하다가 건강이 다칠 수 있다. 요렇게. 또 열공하면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다. 그런데 좋은 대학교 갔을 때 적응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거는 결과의 결과처럼 반박을 하는 겁니다. 문제점으로. 열공하면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다. 그런데 친구 때문에 열공을 못한다. 이 친구가 문제인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점 반박이 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면 바로 인과관계 반박과 문제점 반박은 결과가 안 달라지고 결과를 그대로 두면 인과관계 반박, 결과가 바뀌게 되면 문제점 반박이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요 정도가 이제 기본이고, 그래서 강조 논리랑 반박 논리를 가지고 벗을 판단하는 연습도 당연히 우리는 해야 되는 연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 볼게요. 우리 첫 번째 문장은 우리 수업했던 거니까 여기까지죠. 자, 여기까지를 정리를 하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다시 한 가지 방법은 to say nothing이에요. 이 방법이 보어기 때문에 방법은 곧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say nothing 하는 게 방법이고 얘가 원인, 방법, 결과. overhype 스토리 하는 것을. 그러니까 say nothing 하면 이야기를 과장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말을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이야기를 과장하는 걸 피할 수 있다. 여기 however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반대말이네 판단하면 반쪽짜리가 되는 거예요. 판단이 돼야 돼요. That is not a realistic option 이잖아요. 그 여기서 that을 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고 that, this 같은 뭐 these 같은 those 같은 이런 지시사는 기본적으로 앞을 받아주게 돼 있어요. 앞 내용 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결과를 받을 때가 많은 거고 결국 이게 뭐냐면 say nothing 하는 것으로 바로 overhype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거든요. 그런데 과학자들한테는 현실적인 선택이 아니래요. 그래서 보통의 대시라면 앞에 전체를 받아주겠지만 여기서도 거의 그런 식이지만 여기서는 realistic option 보이시죠? 현실적인 선택지가 이 선택지가 또 방법이란 뜻이에요. 항상 이런 것들이 다 방법의 뜻이고 원인이고 그래서 이제 현실적 선택지가 아니다가 된다는 건 바로 say nothing 하기가 어렵다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고 그냥 싸그리 무시해도 돼요. 사이언티스트가 어떤 사람인지 여기 있잖아요. 어차피 여기만 봐도 사이언티스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책임감을 갖고 됐고 inform public policymaker 대중들이랑 폴리시메이커한테 알리려고 하고 제안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현실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면 과학자들은 대중들에게 뭔가를 알리려는 사람이에요. 과학자들은 대중들에게 알리려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say nothing 하기가 어렵다죠. 됐죠? 이러면 이제 뭐가 나올 것 같으세요? say nothing 하기가 어렵다네. 그러니까 overhype이 되는 문제도 있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보시면 여기가 say nothing 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중간 논리가 되는 거고 여기 보이시죠? But it runs the risk of misinterpretation. 여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잘못된 해석에 위험이 있다. 오버하이프하게 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다 뭐 그 얘기죠. need for clarification 요렇게 됐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지문의 논리가 어떻게 전개가 되는 거냐면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say nothing을 하면 이거 오늘 첫 강은 좀 길어도 한 지문만 하겠습니다. say nothing을 하면 바로 overhype을 막을 수 있고 그런데 과학자들은요. say nothing 하기가 어려워요. 과학자들은 say nothing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장점은 있어요. but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바로 overhype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 반복이죠. misinterpretation의 문제는 실제로 있다. 듣죠? 그러면 여러분 이 글은 이제 어떤 글이 되는 걸까요? 이제부터 이 글은 과학자들이 뭔가 say something을 해요. 이거에 문제점도 있고 이렇게 장점도 있지만 but 문제점도 있다. 이 논리로 흘러가는 글이에요. 실제로. 자, 지금부터 이런 걸 문제점이라고 볼 겁니다. 결국 과학자들이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헨스가 나오는 예부터는 요 뒤에 이제 인과관계 연결사가 나오면 계속 문제점일 수도 있고 해결책일 수도 있어요. 문제점의 결론은 해결책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얘부터 해결책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whether to speak with the media 미디어에 말을 할 것이냐 말할 것이냐는 개별화돼 있다. 이거는 자 해결책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문제를 줄여야 돼요. 문제를 없애야 됩니다. 그 말은 해결책일 때 특징은요. A를 하면 저 문제가 없어짐 이렇게 돼 있으면 해결책이에요. 해야만 한다처럼 돼 있거나 아니면 뭐 해야 한다처럼 돼 있을 때도 아닐 때도 있는데 해야 한다는 어쨌든 요럴 때거나 그런데 지금은 보시면 말할 거냐 말 거냐가 개별화되어 있다는 요 얘기는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 말은 그냥 문제점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무슨 말을 하는 거, 무슨 말을 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있어요. 장점도 있는데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됐죠? 그리고 지금부터 다시 결과의 결과로 나올 때까지는 unusual 어쩌고 저쩌고 돼 있는 다 중간 논리들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중간 논리들이 되는 거고 됐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까지 가도 게다가 많은 과학자들은 뭐 즐기고 또 동시에 다른 과학자들은 지속적으로 저항하고 그래서 결국 핵심은 과학자들 중에서도 뭐 그렇게 말하는 과학자도 있고 말하지 않는 과학자도 있고 이렇게 끝나게 돼요. 저렇게 끝나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결책이 없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버하이프이 될 가능성을 낮춰주는 해결책이 없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 이거 오버하이프 될 수 있는 게 문제인데 이거를 하면 오버하이프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해결책이 없네. 그러면 실제로 이 글의 주제는 결국 그냥 저 문제점으로 끝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과학자들이 뭔가를 say 하는 거 이거 장점도 있지만 but 문제도 있다.
오버하입이 되는 문제도 있다. 실제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과학자들의 선택, 주제가 실제 이 선지가 이래요. To be exposed to the media or not. 그러니까 미디어에 노출될 것이냐, 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되는 거죠. 미디어에 노출돼서 미디어에 뭔가를 말을 할 것이냐, 말을 하지 않을 것이냐. 말을 했을 때 장점도 있지만 문제도 있다. 이걸 받아주는 선지가 정확히 이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디어에 노출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정리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이런 연습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주제를 판단하는 연습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다 완벽히 이해를 못했어도 오늘 어디까지 이해하면 완벽한 성공이냐면 이 강의에서는 바로 say nothing 하면 이거 안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과학자들은 say nothing 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say something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잘못된 해석에 오버하입의 여지가 여전히 있게 된다라는 문제점으로 흘러가는 거네. 강조 논리를 약간 문제점처럼 활용한 거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런 연습을 우리 지금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요렇게 우리 이제 실제로 나왔던 그러니까 요 문장의 첫 번째 문장으로 나와 있었던 지문을 어떻게 읽어내고 어떤 논리 판단을 할 건지에 대해서 보여드린 거니까 한 지문만 두고두고 돌려보셔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다시 한번 잘 해보시고 아직 첫 문장 판단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첫 번째 문장 논리잡기 훈련을 한 번 더 쭉 돌리고 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이렇게 우리 같이 한번 더 힘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저랑은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